아침 내내 예상이 빗나간 하루예요. 되게 예쁘게 하고 가려고 새벽 4시 몇 분부터 이제 일어나고, 혹시 알람을 못 듣고 잘 자니까 또 기차가 6시 기차를 놓치면 9시 몇 분 기차예요. 강의 시간에 늦어서 알람을 2개를 맞춰놓고 우리 신랑한테 나 5시 안 일어나면 깨워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5시에 저를 깨워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쁘게 막 머리도 감고 했는데, 우리 애들은 7살, 10살 아이가 있어요. 엄마 옆에서 계속 자려고 그래요. 이게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서 자는데 얘네들이 있는데 불을 끄고 예쁘게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날씨가 우중충한데 밝은 옷을 입을 걸. 근데 할 수 없지 뭐. 근데 이제 여기 또 뽀드락지가 났네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오늘 사진 안 찍는다고 미리 말해야지 했는데 아까 다 찍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네. 제가 에이즐랑미를 자꾸 쓰다 보니까 자꾸 더 한 걸 원하나 봐요. 만족이 안 돼요. 일단 근데 제가 예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강의 1시간 한 20분 정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멋있게 만들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갔는데 여기 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친정집까지는 아니지만 좋아요. 근데 왜 좋은지 봤더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리더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티말리트 트립 가서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해서 들고 찍었는데 어디 있는지 그 사진은 없고, 참 티말리트 트립 가기 바로 전날에 저희 그룹 랠리에 또 최숙희 사장님이 와주셨어요. 와주셔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되게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여기 계신 박영호 사장님도 제가 작년이죠, 아프리카 갔을 때 사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부산 남자들은 밥 먹나? 먹다. 왔나? 왔다. 이러면 끝이라면서요. 정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뵐 때, 하정림 사장님도 제가 익히 뵙고, 여기 같이 갔던 최성림 사장님 다 뵙고, 그 전해에는 이승희 사장님이랑 또 아프리카를 같이 갔었는데, 대화 안 했지만 되게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 그룹에서 강의할 때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편하게 해도 돼요? 네. 약 다 쳤으니까 편하게 해도 돼요. 사실 저는 제가 인기 강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진 찍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나 인기 강사였나? 또 하루 종일 지금 예상에 빗나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메시지는 항상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뉴스킨 사업 쉽지 않습니다. 쉬운 성공 없습니다. 뉴스킨 사업 함부로 하려고 시작하지 마세요. 뉴스킨 사업 하려면 제대로 확인하고 잘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내세요. 이게 제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좀 쉽게 생각하고 왔다거나 가슴이 막 부풀어서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한번 이렇게 멈춰서게 만드는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디 외부용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의 방법이고, 저희 그룹에 있는 많은 파트너분들한테도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이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뉴스킨 사업을 지금도 계속 힘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 그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뉴스킨 사업의 비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동화인데요. 헬렌 켈러예요. 며칠 전에 우리 딸한테 이 책을 읽어주다가 저 울었어요. 그거 우리 딸이랑 아들이 엄마 울어? 엄마 울어. 울었어요. 아기 때도 읽어봤던 책이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뉴스킨 사업하면서 우리 아이가 2살, 3살 때도 읽어줬던 책이고, 근데 이제 10살, 7살이 되고 제가 뉴스킨 사업을 14년째 하고 있는 지금 이 책을 읽어주다가 제가 울었어요. 헬렌 켈러는 1살 때 열병을 앓아서 눈을 볼 수 없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정보가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3가지 장애를 동시에 갖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이 아이한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지만 이 아이를 교육해주겠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할 수 없고, 엄마도 자신이 없고. 저는 제가 우리 딸을 막 공부를 가르치다가 열통이 터질 때 어디 설리반 선생님 같은 사람 없나? 이런 선생님을 찾아요. 헬렌 켈러의 엄마도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걸 누군가가 교육해주길 원했나 봐요. 그래서 찾다가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게 돼요.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손님 가방에서 사탕 먼저 찾아요. 항상 불쌍하니까 뭔가를 주는 어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 선생님 가방에는 사탕이 없어요. 이 아이를 철딱서니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아이를 자신 없이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가르치기로 하죠. 그리고 인형을 선물해주면서 손바닥에다가 인형이라고 쓰기 시작하고, 한 번도 이 아이는 들어본 적 없는 인형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게 돼요. 청각, 시각,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딱 하나 남은 촉각이라는 이 감각을 통해서 이 아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세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설리반 선생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걸 이 아이한테 가르쳐 준다면 지금보다는 이 아이의 인생이 낫겠지. 지금 이 아이가 사는 이 모습보다는 더 좋은 인생이 되겠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이 설리반 선생님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보를 통해서 들은 건 이분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장애인 학교의 선생님이 됐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이 소리, 자기가 본 것들, 자기가 알게 된 것들을 이 아이한테 넣어준다면 지금보다 인생이 더 멋져지겠지, 이런 믿음으로 둘의 만남이 계속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성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못 해본 사람들은요, 꼭 성공해야 행복해? 성공 안 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공을 해본 사람은 꼭 성공하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뉴스킨에서 성공하라는 말, 이거는 아주 극히 작은 하나고요. 당신이 엄마가 됐다면 엄마로 성공해라. 당신이 청소를 한다면 청소해서 성공해라.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 봉사도 성공해내라. 당신이 취미 활동을 한다면 거기서도 성공해내라. 당신이 누군가 모임을 갖기로 선택했다면 거기서도 성공해내라. 성공은 굉장히 값지다. 하지만 저는 그 성공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었어요. 헬렌 켈러의 감각이 죽어 있는 것처럼 저는 성공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누군가가 성공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어도 그걸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헬렌 켈러는요, 물이라는 걸 우리는 물을 딱 댔을 때 차가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마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바닷물이 내 발에 딱 닿으면 공포가 먼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뭐지? 느껴보지 않았던 건데, 들어보지 않았던 건데, 반복해서 그 물에 발을 담그게 해줘서 선생님은 손에다가 그 촉각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죠. 그 느낌을 얘기해 주겠죠. 이거 물이야, 바다야.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지면 바다에서 놀 수 있을 거예요. 놀 수 있게 해주지만 바다는 놀 수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의 깊은 곳에서 놀다가 하루는 그 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낄 때 또 그 촉각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걸 가르쳐 주겠죠. 헬렌 켈러는 밖에 나가서 놀아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계속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귀 사이로 이렇게 좋은 바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어떤 느낌인지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바람의 느낌이 어떤 건지 손바닥에다 촉각을 통해서 또 집어넣어주고, 얘야, 이 세상에 네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참 좋은 게 많단다. 이 좋은 건 먹고 쓰고 너의 최소한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게 많단다.
내가 이걸 너한테 가르쳐주면 넌 지금보다 네가 이걸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사실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성공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설리반 선생님이 내가 이 아이한테 한 번도 감각적으로 느껴보지 못한 걸 내가 가르쳐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성공이 얼마나 멋진 건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행위만 봤지 그들이 느끼는 그 감격과 뿌듯함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또 한 번 힘들고 또 한 번 어렵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그런데도 계속 그 성공을 이뤄냈을 때 이 행위는 사람들이 보지만 그리고 이뤄냈을 때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건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에 박수도 쳐주고 가끔 눈물도 흘리지만 그 사람이 갖게 된 그 성공의 멋짐은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느껴보지 못해요. 느껴보지 못한 걸 느끼게 해주는 이 뉴스킨에서는요, 그 성공했던 사람이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이게 뉴스킨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만장자가 됐을 때 우리 남편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집중해 있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은 분위기를 싸게 만들었어요. 이 백만장자의 인정식은 너무 무겁다. 이 백만장자가 된 게 좀 두렵기도 하다. 왜 저래 이랬지만 알아요. 저는 곧 500만장자가 되는데 무서워요. 제가 뉴스킨에서 얻은 성공은 100평의 집에 살 수 있고 정말 그 대단한 차를 탈 수 있고 전 세계를 다 여행 다닐 수 있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목숨 걸만해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100만 달러를 버는 동안 나와 함께 사업한 누군가는 이 사업에 뭐가 뭔지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뭐가 뭔지도 배워보지 못하고 사라진 그 사람의 커미션이 내 영향력으로 책정이 돼서 들어와요.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막 사업을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그냥 간 그 사람의 커미션도 포함되어 있는 100만장자고 500만장자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여보 나는 1000만장자가 되면 더 무거울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신랑 대답 안 해요. 피해요. 저를.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할 수만 있다면 나 때문에 이 사업의 크기가 축소되게 보이게 하지 말자. 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이 요만하게 보이게 하지 말자. 대신 내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보태서 이 사업이 마치 이런 것처럼 과장시키지 말자. 허구를 보여주면 이 안에 들어와서 진짜를 보기 이전에 그냥 떠나버려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면.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이 사업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훈련하자. 사실 앞에 보여드린 최숙희 사장님, 신영태 사장님, 박영우 사장님, 이승희 사장님, 하정효 사장님 이런 분들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해주자. 그래서 내가 받는 커미션에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진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꾼 정말 성공이 멋진 거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커미션을 받자. 그럼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려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오늘의 챕터는요, 진짜 내가 본 거 얘기하자. 과장하지 말고 진짜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진짜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진짜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자. 이 세 가지의 챕터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 건요, 꿈이에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했을 때 저는 되게 소심하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조그마한 3층짜리 집을 지은 적이 있어요. 부자여서 지은 건 아니고요. 상황상 여건이 돼서 정말 감사하게 아빠가 집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으면서 처음으로 외국의 인테리어 잡지를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구경하면서 그때부터 별로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없고 욕구가 없는데 인테리어 잡지가 눈에 끌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모았으니 그 책이나 이런 그 매거진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모았던 그 책을 사모으는 걸 멈추기 시작했고, 왜냐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평생 모아도 그 집에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책을 사지도 않고 그 샀던 책을 들춰보지 않게 됐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 설명을 들은 날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지 계속 확인할 마음과 동시에 제가 집에 가서 그 잡지를 다시 펴보고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다리가 생겼다. 이게 사실이면 내가 접었던 꿈들한테 도달하는 다리가 뉴스킨이 될 것 같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그 서울에는 주노라는 헤어샵이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청담동에 주노 에비뉴라고 그 부자들이 있는 그 동네에 그 헤어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 소개로 거기서 머리를 자르면서 그 사장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되게 궁금하다. 정말 동네 미용실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면서 외국에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중졸로 알고 있어요. 중졸과 동시에 자기의 인생의 답을 미용업으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신문에 그분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여성분에 대한. 저는 그분을 스토리를 전면을 딱 읽으면서 제가 딱 보인 건 이분은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분의 생각이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이분은 이때부터 세상을 상대로 살았구나. 이 세상을 상대로 살았어요. 하루는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의 원장님한테 어떤 지나가던 아줌마가 진보다리 하나를 여기다 맡기고 잠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좁아서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못 앉아요 하면서 그거를 밀쳤대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는 그럼 적어도 저분은 이 미용실에 다시 안 올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다시 오는 곳을 만들어야지. 이거 뭐냐면 어렸지만 세상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을 본 거예요, 이분은. 근데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냈는지 봤더니 세상을 상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내 친구, 내 짝꿍이 어느 대학 가려고 하는지, 내 짝꿍이 몇 등 했는지, 얘가 뭐 재밌어 하는지, 그 재밌는데 나도 좀 데려가지. 얘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나 재수하면 창피하지. 저는 세상을 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몇몇 사람을 상대로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세상의 미용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들을 바꿔나가고 대한민국을 바꿀, 자기도 몰랐겠지만 그 꿈을, 세상을 상대로 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깨달을 때쯤에는 내 스케일이 정말 작았구나. 이걸 깨달을 때쯤에 내 주변에 몇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을 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 한두 명의 사람들이 나의 동기가 되고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시기하게 만드는 이렇게 스케일이 작은 몇몇 사람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이런 조그만한 인간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을 때는 20대의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내 삶의 크기가 요만하고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대학을 갈 수도 없고 저라는 사람한테 성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내 주변 몇몇 사람을 상대로 살아왔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뉴스킨 사업을 딱 만났을 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상대로 살 수 있는 다리가 생겼구나. 내 주변 한두 명이
뭐 차 사면은 막 배 아파하고, 내 주변 한 명이 좋은 집 하면 부러워하고, 내 주변 한두 명이 내 삶의 상대가 아니고 세상의 상대로 이제 내가 설계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이 꿈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업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을 당신에게 나누겠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한테 만들어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내 가족한테 그거를 승계하려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연구하는 이때에 뉴스킨이 저한테 해줬던,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하고 맨날 가슴 떨려 했던 그 하나의 메시지는, 내가 어떻게 뉴스킨 오너의 자녀도 아니고 뉴스킨 오너와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그 기회를 주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뉴스킨이 저한테 준 비전이었어요. 이게 제가 아는 뉴스킨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대단한 기업도 자기 자녀 몇몇 사람들, 자기 가족 몇몇 사람들만 그 나라의 부자로 만들어내는 이 현실의 뉴스킨은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명씩 전 세계 백만장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 대단하다는 재벌들도 이 연구를 하지 못했는데 뉴스킨은요, 평범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당신도 세상의 상대로 살 수 있다는, 우리가 파트너가 되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준 기업이에요. 이게 제가 아는 뉴스킨 사업이었어요. 그럼 제가 아는 건 뭔데요? 그걸 봤는데 사업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받았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내가 받았는데 너무나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자의 작은 습관 하나 따라하는 것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뉴스킨 사업은 행동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봐야 돼요.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가 나한테 기회를 줬구나. 그때 저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고, 믿어는 지는데 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시스템 같은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잘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 남편이 저한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랠리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들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내 스폰서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제가 14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미팅할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냥 책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역부족인 나한테 우리 남편이 해줬던 메시지는 이런 얘기였어요. 문주야, 너는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면 영부인다운 여자가 될 것 같대요. 쓰레기 청소부하고 결혼하면 쓰레기 청소부 부인 같은 여자가 될 것 같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내면이 나한테 있는 것 같대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또 말로, 진짜 또 말로, 막 이러. 말로 속아 넘어가서 결혼하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또 두 번째 들었을 때는요, 진짠가? 이래요. 세 번째 들었을 때는요, 내 안에 뭔가를 봤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할 건데. 네 번째 들었을 때는요, 한번 끄집어내 보자. 우리 남편이 내가 못 본 걸 보고 있는데 한번 끄집어내 보자. 이게 뭐냐면, 헬렌 켈러는 알지도 못하는 걸 설리반 선생님은요, 촉각이라는 감각 하나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자기 목표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인형이라는 이 단어를 익혀야지. 난 반드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걸 익혀내야지. 바다가 뭔지도 모르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걸 자기가 스스로 목표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갔을 때 내 안에 누가 끄집어 나올지 헬렌 켈러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건
헬렌 켈러의 촉각 하나 남은 것처럼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은 아주 육체적인 본능적인 욕구 하나 남은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너는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 라는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보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걸 믿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그쪽에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경험 하나들을 통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능역에 가면은요, ACN이라는 다른 일을 해요. 근데 되게 안타까워요. 젊고 건강한 청년인데 뉴스킨 센터 옆을 지나다니면서 뉴스킨 하는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명함을 파요. 자기는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양재동에 카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와서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은데 한번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가면 거기는 ACN의 집결지예요. 사무실이 없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지 그냥 카페를 내놓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카스를 타고 이 비전을 그냥 비전을 원하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뉴스킨 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그 명함을 주고 와가지고 사업하라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뉴스킨은 배워야 된다면서요. 시스템에 나가야 된다면서요. 우린 나오지 않아도 돼요. 뉴스킨은 문화가 중요하다면서요. 우리 문화 필요 없어요. 사업 안 되는 데가 문화 강조해요. 사업 안 되는 데가 배우는 거 강조해요. 배우지 않아도 아이템이 끝내주고 비전이 있으면 그 일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 누가 한 명 그 얘기를 듣고 만났다는, 또 누군가한테 카스를 통해서 그게 왔다는. 그래서 막 열불이 나 있었어요. 참, 그 젊은 나이에 왜 그 쓰레기 같은 행위로 시간을 다 버리지? 열불이 나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지난 한 달 전쯤 어디 그룹에 강의를 요청받아서 갈 때 잠깐 가기 전에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마시고 시간이 딱 돼서 나오는데 저한테 저기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가 부르는 거예요. 에? 그랬더니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은데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그 이름인 거예요. 나 만나기 기다렸잖아요. 나 진짜 만나 할 말 있잖아요. 근데 너무 떨려서 막 부들부들 나 혼자 열이 받아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당신 알아요. 진짜 나 당신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어떻게 아니에요? 당신 뉴스킨 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ACN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그랬어요. 할 말이 그 막 준비해놓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당신 위너플 알잖아. 그랬더니 뉴스킨 하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은 침착해요. 나만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래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대요. 미쳐버리겠어요. 이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딱 하나 스치는 얘기. 그냥 제가 교회 다니니까 종교로 말하면 이단 같은 놈이지 네가! 막 그래서 정말 대신 눈으로 말했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막 분통이 터지는 거 열이 받고 내가 기다렸는데 막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저희 그룹의 파트너들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만나거든. 제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우리 파트너 중에 있었어요. 태권도 5단이에요. 사범님이에요. 근데 자기 후배가 전화를 했대요. 선배님 한번 만나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기쁘게 만났죠. 본인은 뉴스킨 사업 하고 있고 비전 있으니까 오랜만에 또 좋아했던 후배가 전화했으니까 만나서 사업 얘기해야지. 근데 양재동 카페에서 만나재요. 갔더니 딱 보니까 ACN이에요. 이분은 듣고 있었어. 제 얘기도. 벼르고 있었어요. 여기 누구라는 놈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 이름 딱. 여기 누구누구 있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후배가 너 이것 때문에 나 불렀어? 이랬대. 너 이딴 것 때문에 나 불렀어?
이딴 거 하는 것도 열받는데 이렇게 쓰레기처럼 일하는 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 4시간을? 근데 사범님이잖아요. 후배잖아요. 이제 막 바들바들. 그 새끼 나오라 그래! 막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없습니다, 지금.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어야 되는데. 내 눈에 걸리면 눈을 뽑아버린다 그래 이랬대요. 비전 있으면 사업 제대로 하라고. 쓰레기처럼, 정말 쥐새끼처럼 쓰레기 찾아다니지 말고 사업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다음 제 스토리. 이제는 걔는 여자한테 욕먹어야 돼. 여자한테 욕먹어야 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너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안 배워도 돼? 문화 없어도 돼?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그럼 뉴스킨 와서 이러지 말라고. 우리는 그 한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쏟아붓은 에너지가 1년, 2년, 몇 년째 그 한 사람의 습관 하나를 바꾸려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게 몇 년인데 훈련 없이 되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데려가서 다 성공시키라고. 회사 좋고 제품만 좋으면 다 성공하는 거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다 데려가서 성공시키라고. 걔네 성공 못 시키면 니네 회사 후진 거고 니네 제품 쓰레기인 거고 해보라고. 어떻게 성공이 변화 없이 되고 어떻게 성공이 훈련 없이 되고 세상에 그런 쉬운 성공이 어딨냐고. 제발 그 젊은 나이에 돈에 눈 멀어가지고 내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정말 오늘부터 하나부터 배우라고. 교만 떨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배우라고. 이 말이 하고 싶었다고요. 나 진짜 이 말이 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 친구는 자기 카스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알아? 그래서 뭐라고 쓰는데 그랬더니 성공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상한 여자를 만났지만 이러면 그럴 거라고. 더 열받는다고. 제가 아는 뉴스킨 사업은요, 정말 백만장자를 만들어내고 500만장자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방법이 사람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럴 만한 아이템이 있고 그럴 만한 회사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한 시스템에서 나도 믿지 못했던 나를 끌어내주는 그 시스템에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도 믿지 못하는 그의 티메리트와 그의 성공을 내가 믿어서 그도 같이 끌어낼 수 있는 게 저는 뉴스킨 사업이에요. 이 씨름을 누구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는데 와가지고 거짓말 치고 사기 쳐가지고 갈 그 사람은 가야죠. 제가 경험한 건 뉴스킨 사업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느끼는 핵심이에요. 제 강의를 하면 제 얘기는 항상 해요. 하지만 저희 파트너들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 얘기는 나중에 그들이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에이즐랑미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에이즐랑미를 성공하고 싶고 내 기회로 잡고 싶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제 이 사업에 임하는 거를 봅니다. 그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에이즐랑미가 제 거였으면 좋겠고 에이즐랑미로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이 에이즐랑미의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저한테 이거다라고 딱 뛸 수 있는 힘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 귀에서 제 머리 뒤통수를 끄집어 당기는 한마디는 뭐냐면 에이즐랑미면 다 성공해? 에이즐랑미 나오면 게을렀던 사람도 성공해? 에이즐랑미 나오면 이 사업의 비전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도 성공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즐랑미가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닌데 근데 나는 에이즐랑미 나오면 성공해? 나는 성공해요. 왜 성공하지? 그래서 그 에이즐랑미로 성공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저는 빠르게 성장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정말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항상 열정이 있었고 항상 성실했지만 남들보다 조금 뒤졌고 남들보다 조금 떨어져 있고 그치만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믿음 하나와 힘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가 경험한 이거예요. 뭐 이게 꼭 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와 너무나 닮은 제1대 파트너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즐남이 성공할 건데 저는 이 파트너를 아이 아토피 때문에 만났어요.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데모를 하니까 누스킨 제품 쓰고 싶대요. 그리고 그 엄마도 180도를 쓰게 됐어요. 누스킨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가 있진 않지만 주로 교제하는 시누이하고 그 동서한테 누스킨이라는 걸 내가 데모 받았는데 너무 괜찮아 한번 써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동서랑 시누이는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GWP라는 걸 통해서 형님이 산 거보다 30% 할인해서 쓸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첫 데모니 끝나고 제품을 전달해주고 온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제 동서랑 시누이는 이거 그냥 제품 할인해서 받을 수 있다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제품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누스킨 제품 180도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누스킨 180도를 6개 세트를 쓰고도 좋은 줄 몰라서 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스킨 180도를 한 세트를 쓰고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화장품이 아니네. 이거 엄청난 비즈니스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킨 180도를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뉴스킨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걸 줄 수가 있는데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이걸 100% 알기까지 난 당신한테 많은 시간들을 쓰게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정가에 제품을 유통하길 원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10,000원이라도 싸게 쓰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거부하고 GWP에서 사기를 원해도 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거는 제 주권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날 그분은 저를 선택했고요. 그 동서는 GWP에서 싸게 쓰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시누이는 화장품에 있어서는 저는 모르지만 이 둘 중에 제 소비자를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쓰다가 지금은 사라졌고 뉴스킨 쓰지 않고 이 두 분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근데 그 일대분은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뉴스킨 제품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살았던 고향도 목포고 지금은 서울에서 사는데 이사 와서 별로 학창시절 인맥 하나도 없고 워낙에 사람 사귀는 걸 안 좋아하고 동네에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민들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몇 호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인사하면 왜 쳐다봐? 왜 말 시켜? 이런 성격이에요. 정말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180도 자기 너무 잘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180도 시누이한테 줄 수 있고 자기 친정엄마 몇몇 사람들한테는 이 제품을 전달할 수 있지만 나 이 사업 너무 좋은데 일반적인 맥도날드 대리점 하나 프랜차이즈 하려고 해도 30억이 필요하다는데 이 뉴스킨은 전 세계로 소유권을 주는 그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이 사업의 조건이 30억이 아니라 딱 15명만 매니아를 만들어라. 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는 사람이 시누이랑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제품 너무 좋아하지만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어요. 뉴스킨 제품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제품이 소개가 되어져서 인맥이 확대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첫 아이를 가진 만삭이었어요. 그리고 겨울이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알아요. 사람들이랑 친하지 못하고 여유는 없지만 의리 있고 자기가 결단한 건 끝까지 매진할 수 있는데 이 아이템이 가진 파워를, 이 비즈니스가 준 파워는 조금 맛을 봤지만 이 제품이 준 파워는 아직 맛을 못 봤구나. 당신이 혹시 나한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나? 그래서 명단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소개받은 사람 중에 뉴스킨 마스카라 하나를 쓰는 소비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마스카라 하나 쓰는데 자기 스폰서를 만나겠다 하면 되게 부담스럽겠죠? 근데 사람이 좋고 친해졌다고 하니까 한번 약속을 잡아봐라. 왜 만나게요? 마스카라 하나 쓰는 사람한테 내가 사업 설명할까봐? 안 해. 그냥 약속 잡아봐. 그럼 왜 만나게요? 마스카라 하나 쓰는 사람한테 180도 내가 쓰라 할까봐? 안 해. 일단 잡아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잡았어요. 또 그날 아침 만나기로 한 날 만났는데 눈이 엄청나게 와요. 저 만삭이어서 운전도 못하고. 그 마스카라 하나 쓰는 소비자를 만나러 우리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 앉고 그 친구는 대문 가방을 딱 가지고 뒷자리에 앉았어요. 마스카라 하나 쓰는 소비자를 만나려고 3명이 1시간 반을 눈 오는 날 운전해서 가요. 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친하니까 어머 어서 오세요 인사는 해요. 쭉 얘기 들어보니까 뉴스킨 제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이 있어서 당장 떨어진 게 마스카라여서 요거 하나 바꿔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뉴스킨 제품 정말 좋은 것 같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것 같대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먼 길까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시간이 마침 되고 들를 수 있는 길이어서 오게 됐는데 우리가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뉴스킨 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매력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잠깐 선물로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뉴스킨의 데모는 이 친구가 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좋네요 이래요. 근데 그 집에 그날 친정 엄마랑 친정 언니가 와 있었어요. 이 제품 정말 좋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것 같대요. 그럼 혼자만 쓰실래요? 아니면 한 명 정도한테 정말 좋은 거니까 얘기해 줄 사람 있으세요? 얘기해 줄 사람 있대요. 누구요? 그랬더니 언니래. 언니랑 엄마가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엄마랑 언니한테 제가 똑같이 일반 화장품과 다른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매력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언니랑 엄마도 쓰고 싶을까요? 그랬더니 쓰고 싶을 것 같대요. 언니랑 엄마가 정말 좋다고 느끼면 한 명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있을 것 같대요.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려요? 무서운 얘기 해드려요, 여러분?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제 앞에서 아기를 낳던 그냥 우연히 출산일에 그냥 들어가서 제 옆에서 아기를 낳고 제가 진통하다가 수술하는 걸 다 지켜보고 저를 불쌍히 생각했던 아기 엄마 한 명이 목회자세요. 사모님이세요. 근데 옆에서 쳐다보다가 그 아이 아토피 때문에 조리원에서 제가 대문을 했어요. 딱 한 명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뉴스킨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이 이 제품 진짜 좋다고 생각하냐? 이 사업을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알아본대요. 근데 안 왔어요. 욕구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180도도 쓰지 않았어요. 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달 그거 옆에서 지켜봤던 제 파트너가 하자님 저 소개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음날 또 소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 또 소개받았대요. 너무 재밌대요. 그러다가 그 시누이한테 소개를 계속 받았는데 그 시누이가 사업을 한대요. 우리 15명 매니아 만들어야 되잖아요. 13명이 그 시누이에서 소개받은 사람이거든요. 사업한대요. 떨어져서 나갔어야 데리고.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 없어요. 저 또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소개받을 수 있잖아. 또 소개받아요. 또 소개받아요.
사교적이지 않아요. 사람들 새로운 사람 막 콜드하는 거 못했어요. 또 소개받아요. 사람이 이렇게 묶어지니까 동생 친구한테 소개받는데 동생 친구가 사업한대요. 또 떨어져 나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뉴스킨 사업 9년 차예요. 뉴스킨 사업 9년이 됐어요. 근데 직급이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도 아닐 때도 있어요. 루비로 떨어졌다가 에메랄드 될 때 있어요. 자기도 미치죠.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냐고. 매출도요. 저의 1대 분들은 대부분 다 5천만 이렇게 해요. 15명만 매니아 만들어도 되는데 뉴스킨 사업하면서 훈련받고 변화돼서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자기의 비전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서 15명 매니아가 아니라 30명, 50명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요. 제가 지니얼러지를 9년째 보는데 그냥 한 이 정도예요. 늘. 근데 이분이 지난주 저희 그룹 랠리에 그분과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 140명과 함께 왔어요. 이분 실패했어요? 이분 사업 못한 거예요? 140명이 왔다니까 우리 그룹에서도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요. 박수 치지 말라 그랬어요.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요. 이분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분이 사업 그만둘 것 같으세요? 왜요? 왜 안 그만둬요? 여러분 중에 2000GV 힘들어서 그만두고 난 이것 때문에 사업 못하겠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2000GV가 힘들고 3000GV가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데 사업 9년 차에도 3000GV 하는 사람이 왜 그만 안 둬요? 비전. 근데 이분이 140명이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한 게 아니에요. 140명이 있을 거라고 믿고 보고 사업한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비전에 헌신해요. 비전 보고 사업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업했으면 벌써 그만뒀을지 몰라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했으면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요, 140명이 생기기 전에 나로 인한 파트너 단 한 명도 없을 때 뉴스킨 사업은 그걸 만드는 사업이구나. 가능하면 사업을 제대로 보여주길 원했고, 제가 이분의 다음 스토리가 또 있어요. 한 달 전에 이분의 6대 파트너, 저한테는 7대 파트너인데 저랑 친해요. 근데 정말 매니아 못 만들어요. 이 사업의 비전은 맞는데 맨날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카톡을 했어요. 그분 좀 어떻게 안 돼?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못 도와줘?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제가 눈 오는 날 이분을 데리고 같이 대문을 갔던 것처럼 그 뜨거운 여름날 그분의 6대 파트너를 데리고 콜드를 갔어요. 그래서 20군데를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 들었냐면 자기 스폰서가 뉴스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제품을 쓰거나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거 나도 한번 들어볼게요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분이 콜드로 데몬 약속을 잡고 2주 만에 2000포인트를 끝냈어요. 사실 이 사업은요, 많은 사람 들어와서 남을 사람 알아서 남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사업은 140명을 만드는 일인데 에이즐랑매의 성공은 사실은 한 사람을 제대로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얘기해주고 한 사람을 제대로 뉴스킨 사업을 설명해주면 그 사람이 사실은 기업이다. 에이즐랑매의 성공은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만 붙잡고 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에이즐랑매의 성공은 나한테 온 한 사람이에요. 이분을 누군가한테 여기에 줬다면, 소개해줬다면, 아이 아토피아 때문에 이분을 소개해줬다면, 이 사람은 사업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버릴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버려봤어요. 근데 에이즐랑매의 성공은요,
저 에이즐랑미 성공했게요, 안 했게요? 저 에이즐랑미 성공했게요, 안 했게요? 전 성공했어요. 나 혼자 에이즐랑미를 소비자를 만들어야지. 이 아이템의 매력을 느낄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럼 저 혼자 한 30명 만들 수 있을까요? 30명도 자신 없어요. 근데 저 그 한 사람을 뉴스킨의 비전을 정확히 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인한 140명 때문에 자기들만 에이즐랑미를 체험해도 저는 140개가 유통이 돼요. 근데 그 140명이 정말 에이즐랑미가 나한테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인식해서 5명의 사람들에게 이 에이즐랑미를 유통하기 시작하면 저는 벌써 700개가 에이즐랑미가 유통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140명에게 사업을 전한 이런 한 명의 파트너가 또 다른 200명을 만든 파트너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또 다른 자기와 같은 비전을 보고 성공해내기를 원하는 누군가를 저는 여러 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이즐랑미가 나오기 이전에 전 제가 에이즐랑미를 성공한 걸 알아요. 에이즐랑미를 성공하고 싶으세요? 에이즐랑미를 몇 개 팔아야 돼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이 에이즐랑미가 내 인생에 정말 기회가 된다라는 거를 믿는, 진짜 에이즐랑미의 개발자들은 얼마나 떨리게 이 제품을 내놨는지 아세요? 30년, 뉴스킨 30년이라고 얘기하면서 떨리면서 내놓은 이 에이즐랑미를 내 소비자도 똑같이 떨리게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은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족조 비즈니스에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업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 아이템이 그걸 바꿔내는 힘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분은 100명이 와도 95명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최석희 사장님, 뭐 앞에 계신 사장님들 다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룹이 커지면요, 그룹을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저 사장님 팀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한 번도 14년 동안 우리 쪽으로 오세요라고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슨 철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뭔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뭔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분에게 비전을 전달했던 그분이 너무 속상할 것 같으니까 14년 동안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저희 팀에서 다른 데로 간 분들은 있어요. 근데 100%는 없겠죠. 근데 저희 팀에서 사업하다가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간 분들 있잖아요. 단 한 명도 사업을 잘하는 분이 없어요. 다 그만뒀어요. 물론 이건 저한테의 경험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좋은 것만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원망과 한만 남길 뿐이지 자기 인생도 성공을 못하는구나. 저는 저희 남편과 제가 하는 무브먼트예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진짜 부모님 뭐 하시는지 다 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학적일지 쓰잖아요. 부모님 뭐 하시는지. 뉴스킨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뉴스킨 한다라고 이걸 쓸 때 우리 아이들이 밝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쓸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물어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뉴스킨 해요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딸은 웃으면서 썼는데 그걸 본 선생님이 인상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은 웃으면서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 뉴스킨 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들도 꿈꾸지 못했던,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의 성공을 믿어주는 사람들,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성공해서 그런 성공자들로 인해서 저는 100만장자가 되고 싶고 500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그룹은 상관이 없지만, 내 팀, 네 팀은 상관없지만 진짜 이런 팀을 만들고 싶고 이런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치예요. 동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사명은 저 마음속으로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안 읽으셔도 돼요.
바른 가치를 바탕으로 선한 부를 이루고 겸허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서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됨으로써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이 행사장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뜨겁고 열정으로 난리가 나지만 이 행사장의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뉴스킨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아세요? 우리 남편의 표현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단계 하는 사람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단계 하는 사람들. 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제 꿈은 나만 기쁜 뉴스킨이 아니고 내가 기쁠 때 우리 자식들도 기뻤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만 기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은 기쁠 수 있죠. 맨날 크루즈 태우고 팀멜리드 트립 태우니까 우리 엄마 뉴스킨 하는 거 자랑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그 선생님도 그래 뉴스킨 되게 중요한 일이고 성공할 수 쉽지는 않지만 성공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는 일이더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런 꿈을 얘기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에이즐랑미가 다 함께 뉴스킨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러한 성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짧은 스피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